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이 된 금값이 매일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12월 8일 기준 순금 한돈 매입 가격은 44만 1,000원을 기록했는데 10년 전 2014년 12월 8일에는 17만 4,000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승세가 엄청난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손가락에 반짝이는 금반지가 46억 년 전 우주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구에서 태어난 금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 어디에선가 생성된 금이 46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질 때 마그마 상태로 지구로 흘러들었고 지하에서 금맥을 형성해 광부의 손에 책을 대고 금은방을 거쳐 여러분의 손가락에 끼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금속이고 워낙에 귀하다 보니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이작 뉴턴. 뉴턴은 만유인력보다 연금술에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 납과 수은을 끓이는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는데 끝내 수은에 중독되어 말년에는 정신착란 증세까지 겪어야 했죠. 뉴턴의 미출판 기록물 329편이 1936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중 3분의 1이 연금술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를 발견했으나 연금술이라는 생뚱맞은 학문에 몰두했다는 사실이 그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 숨겨뒀다가 200년 만에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뉴턴이 매달렸던 연금술이 없었다면 현대화학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금술 연구를 통해 현대화학에서 쓰이는 증류, 정제 기술들이나 실험 도구의 발명으로 화학 연구의 기초를 쌓았으니까요. 사실 현대과학자들은 입자가속기를 이용한 인공원소 합성으로 금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금속 원자는 금속 덩어리를 50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 금속 기체를 만들어야 얻을 수 있고 핵융합을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가속되어야 하는 데다 정교하게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투입되는 비용 대비 만들 수 있는 금의 양이 초라한 수준이니 현재까지는 있으나마나한 기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금속을 금이 아닌 금값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소위 22세기형 연금술이라 불리는 이 기술을 한국인 과학자가 성공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국인 과학자가 성공시킨 22세기형 연금술을 알려면 먼저 구리라는 금속을 알아야 하는데요. 한자로 동이라 불리는 이 금속은 금메달, 은메달에 이어 3등에게 수여되는 메달 금속인데 금과 은 다음에 있어서 그렇지 꽤 비싼 금속입니다. 약 10년 전에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20억 가까이 수익을 올렸던 이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죠. 구형 10원짜리 동전에는 구리가 65% 함유되어 있어 이를 녹인 후 구리만 추출해 팔았는데 현행 한국은행법은 동전을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꽤 귀중한 금속인 구리는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는 특성 덕분에 전선, 전자기기, 전력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금속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전력 설비 등 구리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다방면에 쓰이는 구리에도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화되는 특성입니다. 녹이 쓰는 건데요. 구리는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산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성질이 약해지고 부식되기 시작해 색깔이 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뉴욕 리버티 섬의 우뚝선 높이 93.5m의 자유의 여신상은 그 무게가 204톤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은 1885년 프랑스에서 처음 건너왔을 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붉은색이었으니까요. 이 여신상은 구리 31톤과 철 125톤을 녹여 만들었는데 동상의 겉면은 약 2.5mm의 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리의 산화가 진행돼 지금의 청록색이 된 겁니다. 구리는 금속 중 은 다음으로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쓴다는 점. 녹이 슬어 산화구리가 되면 점차 성능이 하락하게 되는데 반도체 회로에 비싼 금을 쓰는 이유가 이러한 구리의 단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구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속은 없을까? 아니면 구리가 산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말이죠. 사실 개념은 쉽습니다. 왜 구리가 산화하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산화하지 않도록 막으면 되는데 이게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녹슬지 않는 구리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3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세영 당시 부산대 교수, 김영민 성균관대 교수, 김성곤 미시시피 주립대 교수 연구팀이 초평탄 구리 방막을 이용해 구리의 산화작동 원리를 이론과 실험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정세영 부산대 교수는 세계 최초로 금속이 산화되는 작동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규명한 물리학자로 구리의 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정 구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구리를 개발한 주인공입니다.
쉽게 말하면 녹슬지 않는 구리, 그래서 금보다 비싼 구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좀 더 쉽게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단결정 구리입니다. 결정은 원자나 분자들이 주기성을 갖고 배열한 구조를 갖는 고체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결정은 전체 원자들이 한 방향으로 고르게 잘 배열된 건 가리킵니다. 결정들이 부분적으로 불규칙하게 배열해 있으면 다결정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다결정 구리에서는 원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산소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문제, 즉 산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결정 구리에서는 원자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기 때문에 산소가 표면에 침투하는 것이 어려워 녹이 슬지 않으며 구리의 성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구리의 산화 방지뿐만 아니라 구리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금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구리의 산업적 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금속에 비해 비싸다곤 하지만 금이나 은에 비하면 당연히 값이 저렴한 구리지만, 단결정 구리가 되면 내구성도 뛰어나고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금이 귀금속인 이유는 전기전도성은 구리보다 못하지만 녹이 슬지 않기 때문인데, 녹이 슬지 않는 구리가 등장했다면 전기전도성이 금보다 높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금속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구리를 사용해야 하는 산업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우리가 24시간 내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전자기기에는 구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 교수의 단결정 구리를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구리의 내구성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의 수명이 연장되고 또 고장률도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즉 초고품질의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전력 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현재 사용되는 구리 전선은 쉽게 산화되어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결정 구리를 사용하면 녹이 슬지 않으니 효율성이 향상되고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사용되는 동전부터 시작해 총알, 전선, 전자기기, 2차 전지, 전기차 등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리의 산화방지 원리를 규명해냈으니 구리 외에도 다른 금속이나 자원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현재 정 교수는 철과 니켈의 산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녹이 슬지 않는 철, 녹이 슬지 않는 니켈이 상용화되면 어떤 세상이 열리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현재 정 교수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결정 구리를 개발함과 동시에 단결정 상태의 구리막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금속판을 보면 표면이 매끄럽다고 생각하지만 나노미터 수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평평하지만 실제 바다에 나가보면 파도가 넘실넘실 거친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정 교수는 구리 표면의 거칠기가 구리 원자 한계 수준인 0.21나노미터 수준 이하면 산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실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불과 2년 전에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는 원자 수준의 거칠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문이 실렸다는 점.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불가능하다고 봤던 문제를 정 교수가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초평당 구리 방막에 에너지를 가해 강제로 산화시키면 1890개의 각각 다른 색깔이 나온다는 사실도 규명해냈습니다. 산화막 두께에 따라 다른 색이 나오는 것이죠. 산화막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무채색 구리는 물론이고 구리가 반도체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립니다. 반도체 없이 금속만으로 전자공학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4년에는 반도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판인데 이 꿈의 기술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정 교수는 관련 연구를 무려 30년간 진행했는데, 남들은 벌써 은퇴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낼 시기에 더욱더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독일 쾰른 대학교 결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후 1991년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가 된 그는 연구실을 구축하면서 장비를 하나하나 직접 제작했습니다. 처음 정 교수가 국내에서 금속 단결정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구리를 연구할 게 더 있냐라며 그의 연구를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연구를 위해 연구재단에 과제를 신청하면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그 모든 비웃음과 편견을 이겨냈습니다. 30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서 순수 기초 인프라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되기도 했죠.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결정을 직접 성장시키며 성장시킨 결정 시료를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는 교내 벤처 사업으로 금속 단결정으로 특허를 낸 후 오디오 케이블 판매 업체를 창업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덜란드 기업이 전 세계 판매권을 요구했을 정도로 대단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연구가 더 절실했던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다고 하니 정말 이 시대의 연금술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 교수의 모든 연구가 완벽히 상용화될 것이고 그래서 한국이 22세기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허황된 꿈을 갖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만 없는 자원에 부족한 지원에도 이렇게 성과를 내는 현대판 연금술사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